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부터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파트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부하기 전에 신재생에너지가 왜 필요한지 먼저 우리가 그 화석에너지를 남용함으로써 지구온난화가 이제 굉장히 심화됐죠. 거의 빙하가 거의 다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거의 생태계가 굉장히 많이 파괴된 그런 뉴스를 자주 접합니다. 이거는 가상 시나리오인데 계속 이렇게 지구온난화가 진행되었을 때 인류는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시나리오를 잠깐 영상 감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남아 지역의 풍토병으로 알려졌던 병들이 한반도를 다시 강타한다. 우리나라도 이제 1990년대까지 이제 말라리아든가 이런 질병들은 거의 다 사라졌었습니다. 근데 이제 90년 이후에 이제 말라리아들이 다시 발생을 했죠. 그래서 연간 한 2,000명씩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쯔츠가무시라든가 이렇게 진드기 같은 곤충이 매개하는 그런 질병도 이제 굉장히 급증을 해서 지금 뭐 6,000명 연간 많을 때 10,000명 정도가 이제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래 한반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층을 형성할 노년층은 심혈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받을 것이다. 고온으로 꽃가루 발생 시기가 길어지면 알레르기와 천식의 발생률이 높아진다. 식중독 발생 건수는 인구의 절반가량을 덮친다. 기온 상승과 사망률은 섬뜩하게 일치한다. 일 최고 기온이 35도를 초과한 날이 이어졌던 94년. 단 1도의 기온 상승은 사망률 급증으로 이어졌다. 어느 온도까지는 1도 온도 조금씩 올라가도 사망자가 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임기 온도를 넘어가면서부터는 온도가 조금씩만 1도씩만 올라가도 사망자가 막 몇십 프로씩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인체는 지구온난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다. 기온 상승이 임계점을 넘어가는 순간 인간의 신체는 적응을 포기한다. 단 1도의 온도 상승은 인류를, 지구를 제어불능의 궤도로 밀어넣을 것이다. 현세기 중 10억 명 이상이 사망할 것이라는 묵시록적인 예언이 현실로 다가올지도 모른다. 이제 지구온난화의 마지막 페이지가 펼쳐진다. IPCC 2007년 보고서에 의하면은 앞으로 100년간 우리가 현재처럼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면은 온도는 약 6도 이상 상승하고 이산화탄소는 약 1000ppm 정도에 도달을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된 미래의 어느 날, 바다의 온도 상승과 함께 심해에 응고되었던 타는 얼음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녹는다. 메탄가스도 현재 지구에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온실 기체입니다. 약 지표의 25%를 차지하고 있는 영구동토가 녹음으로써 메탄가스 방출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 해양 퇴적물 속에 있던 얼어있는 상태의 메탄이 해수온도 상승으로 인해서 녹으면서 메탄가스가 또한 배출이 됩니다. 오랜 동면에서 깨어난 메탄가스는 수면으로 솟아오르면서 주변의 물을 끌어당긴다. 거대한 물기둥은 대기에서 메탄 구름을 형성할 것이다. 공룡이 멸종하던 날에 다시 지구상에 도래한다. 메탄가스 농도가 대기 중에 5% 이상 되면은 지구상에 천둥 번개가 쳐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대폭발이 일어나고 이게 뭐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핵폭탄의 10,00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지고 있다.
화재와 폭탄에 비유되는 메탄 구름은 폭풍파를 일으키고 자체 압력으로 가스를 점화시키기도 한다. 화재와 폭풍이 한꺼번에 몰려드는 것이다.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지구온난화의 마지막 페이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인류가 화석연료를 태워 편리만을 쫓을 때 지구온난화의 마지막 페이지는 더 빨리 펼쳐진다는 것이다. 첫 번째는 이제 에너지, 신재생 에너지의 활용을 이해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효율적인 에너지 이용 방안도 우리가 제안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에너지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파워입니다. 파워, 그죠? 어떤 그 능력을 얘기합니다. 파워. 에너지원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자원입니다. 예를 들면 태양입니다. 태양, 그죠? 태양과 또 여러 가지 연료 물질들이죠, 그죠? 원유도 될 수 있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에 따른 에너지의 종류가 6가지로 분류합니다. 빛 에너지, 그 다음에 열 에너지, 열, 그죠? 물론 태양은 빛도 가지고 있고 열도 가지고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변환되어져 있는 2차 에너지지만은 이 전기 에너지, 우리 삶에 있어서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2차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이제 재생 에너지에 많이 포함됩니다. 수력도 역학 에너지도 있고 풍력, 뭐 이런 지열 이런 건 다 역학 에너지라고 했어요. 지열은 이제 열 에너지에 속하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화학 에너지, 이거는 이제 어떤 그 화학 반응에 의해서, 그죠? 어떤 물질들이 뭐 이온이라든지 뭐 결합에 의해서 에너지가 나오고 들어가고 하는 배터리에서 이제 그 전기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도 전부 다 이 화학 에너지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핵 우라늄에 의해서 나오는 이 에너지, 이게 핵 에너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죠? 핵 에너지. 자, 이러한 에너지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형태에 따른 에너지 다시 한번 종류를 보면 이 빛 에너지가 있고, 빛 에너지는 식물의 이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생명의 원천입니다. 원천, 그죠? 이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에너지는 이 태양 에너지, 빛 에너지입니다. 그죠?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류는 그냥 그대로 멸망하는 거죠. 그 다음 태양 광 발전입니다. 광 발전. 태양열하고 태양광하고 여러분 구분하죠. 태양광은 말 그대로 태양빛이 비침으로 해서 반도체, PN이라고 하는 이 반도체를 통과하면서 이 빛에 의해서 통과되는 이 어떤 전류의 흐름이 발생되어서 여기에서 에너지가, 전기가 발생되는 것. 그게 태양광 발전입니다. 그죠? 태양열은 말 그대로 열을 흡입해서 보존해서 그 열을 가지고 난방을 한다든지 온수를 쓰는 것이 태양열 에너지고, 태양광은 전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열 에너지는 말 그대로 이제 햇빛에 의해서 태양열이 복사 에너지로 지구에 와닿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태양열 에너지로 우리가 이제 보존해서 난방에 이용할 수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 이제 뭐 동력기관, 발전용 터빈 이런 것들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발전용 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하게 보일러가 있어야 되죠. 보일러에서 물을 끓이는 거죠. 물을 끓이는 이 물의 어떤 팽창력, 이런 건 다 열 에너지죠. 열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에너지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는 전자의 이동에 의해서 전기가 발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는 또 빛, 열, 전파,
그다음에 기계적 에너지, 어떤 동력입니다. 동력이죠. 회전력. 이 동력을 발생시키는 동력 에너지로 또 화학적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것이 전기 에너지입니다. 아주 무궁무진합니다. 이거 화력. 자, 그 다음은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역학적 에너지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열 형태를 지닐 수도 있고, 어떤 위치 에너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에너지들이 있죠. 낙차라든지, 뭐 이런 동력들을 동력 기관이라든지 터빈 쪽으로 연결해서 동력을 발생하는 겁니다. 수력 발전, 뭐 풍력 발전, 이게 다 역학적 에너지라고 볼 수 있겠죠. 다섯 번째로는 이 화학적 에너지인데, 화학적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하고 매칭이 같이 이어집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에너지에서도 화학 반응이 따로 별도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빛을 통해서도 화학 에너지가 이동되고 열, 그다음에 전기 이런 에너지 등으로 변환되어집니다. 그래서 물질 내부에 어떤 축적된 에너지라고 여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핵 에너지인데, 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라늄입니다. 우라늄은 여러 가지 에너지도 내지만 또 방사능이라고 하는 또 인류한테 좀 좋지 못한 그런 나쁜 영향도 끼치고 있죠. 그래서 이 에너지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방사능이라고 하는 그런 물질 때문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좀 우려되는 그런 에너지지만은, 이 에너지의 그 이제 용량이라 할까, 이 발열량이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굉장한 대규모 발전이라든지 항공모함을 움직이는 어떤 동력 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에너지를 이제 이용함으로써 어떤 생기는 문제, 그 다음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자는 겁니다.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기존에 있는 우리가 이제 화석 연료의 문제점은 우리가 도입 영상에서도 봤지만은 여러 가지 대기 오염 물질이 이제 막 발생되는 거죠. 자동차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경유 자동차의 사용을 줄이고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제 수소 자동차가 개발되는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같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아무튼 이 이제 석유와 이제 가스, 이런 그 화석 연료들은 점점 이제 그 양도 줄어져 가고 있지만은 이제 더 이상 이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 배기가스, 그죠? 이산화탄소의 배출을 더 이상 관가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구는 점점 이 대기가 오염돼 가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이제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점점 이 생태계가 변화되어져 가고, 지금 이 북극곰이 이제 갈 데가 없어 갖고 얼음이 점점 녹고, 북극곰도 개체가 결국은 이제 사라져 가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매장량의 한계는 있지만 더 이상 고갈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고, 이 더 이상 지구가 망가지는 거를 보고 있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그런 지금 현재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 또한 이 핵분열 과정에서 막대한 열이 나옵니다. 그죠? 막대한 열이 나오지만은 아무튼 이 핵분열 과정에서 발생되는 이 방사선은 인체에 매우 아주 해로운 방사능 물질입니다. 그죠? 하여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굉장히 여러 가지 안전 조치를 하지만은 혹 이제 냉각수의 과열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이게 이제 안전 장치가 풀리게 되면 어마어마한 재난으로 와닿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원자력 발전입니다. 지금 이제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지금 거의 폐허가 된 상태지만 굉장한 많은 후유증을 남기고 있죠. 그죠? 이 방사선도 유출되고, 우리나라도 이 깔끔하게 원자력 발전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의미는 기존의 화석 연료를 다른 형태로 전환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거나 또는 햇빛, 물, 지열, 그 다음에 생물 유기체,
그 다음에 강수, 물이죠. 이런 에너지들을 이용하여 이런 자원들을 이용하여 에너지로 변환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뭐 재생에너지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3개 분야의 신에너지를 포함해서 9개의 재생에너지 분야에 지금 개발을 막차하고 있습니다. 그죠? 개발에 막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급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에너지는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화석연료를 전환해서 이용하는 겁니다. 화석연료가 일단 주 원료가 되겠죠. 원료가 되는데 이 화석연료 자체를 연소를 시킨다든지 이걸 응용하게 되면 공해가 발생되죠. 오염이 발생되는데 그런 오염이 전혀 이제 나지 않는 청정 상태로 사용하게 변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전환 또는 변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공부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소에너지입니다. 수소에너지는 재생에너지에 속하기도 하는데 수소 자체로 이제 에너지로 사용되기도 하지만은 이제 이게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 연료전지와 이제 결합이 됩니다. 연료전지의 주 원료로서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석탄 가스화 액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석탄들을 산소와 결합해서 이걸 이제 압축을 하고 이제 가스로 만들어서 분별 정류 처리를 해서 불순물을 다 뽑아내는 거죠. 뽑아내고 순수한 가스 상태로 쓰는 겁니다. 주로 이제 뭐 LPG하고 거의 수준이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LPG. 그래서 이제 정류를 통해서 기타 불순물을 걸러내는. 자, 그래서 세부적으로 보면 우선 연료전지입니다. 연료전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 속에서 이제 말 그대로 전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기가 생산되는 겁니다. 전지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직류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자동차에서는 이 직류를 또 교류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가 또 있습니다. 아무튼 그 수소와 산소의 이 화학 반응으로 화학 에너지를 만드는 겁니다. 말 그대로 이온 전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온 전기를 에너지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발전 형태입니다. 발전기 형태가 연료 전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송기관 주로 이제 수소 자동차입니다. 그죠? 전기 자동차에 사용되고 그 다음에 건물이라든지 발전소 이동용 기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보면 수소를 공급해주는 어떤 장치들이 있어요. 그죠? 그 장치로부터 이제 수소를 넣어주게 되면 이 수소가 연료 거기에 들어가는데 이 거기에서 분리가 됩니다. 전자와 수소 이온으로 분리가 되고 전자는 외부로 통해서 이동이 되고 수소 이온은 또 오른쪽으로 이동이 됩니다. 그죠? 이동이 돼서 여기 있는 공기 거기에서 돌아 있는 산소와 결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이온과 산소 이온이 결합되어서 물로 배출되어서 나가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소 산소가 결합되면서 전기, 물, 열이 생산되고 그 생산된 전기는 전구를 밝힌다든지 또 다른 어떤 배터리에 축전이 되는 거죠. 축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소 에너지와 관계가 깊은 그런 신에너지이고 이것을 이제 상용화하려면 아무튼 이 수소 생산이 쉬운 그런 이제 촉매 개발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소 에너지입니다. 수소 자동차가 지금 이제 선보이고 있는데 수소 자동차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수소를 연소 태우는 것이 아니고 수소는 조금 전에 얘기했는 연료 전지에 들어가는 에너지 공급원으로 사용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료 전지에 사용되는 수소가 수소 이온으로 분리되고 수소 또 전자로 분리되어서 이 결국은 이 전기가 직류 전기가 나오는 거죠. 직류 전기가 나오지만 이 동력 조절 장치에서 인버터라고 하는 이 장치에 의해서 교류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교류로 변환된 전기가 이제 직류로 된 거는 이제 축전지로 들어가고 다시 이게 이제 교류로 쓰일 때는 교류로 쓰이는 거죠. 그죠? 교류로 축전된 축전지에서 전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연료 전지에서 나왔는 전기를 그대로 쓸 수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이제 전기가 남으면 축전지에 저장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전기를 교류로 변환해서 전동기를 돌리고 구동력을 얻는 거죠. 그죠? 세 번째로는 석탄 가스화와 액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석탄은 태우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아주 굉장히 많이 발생되죠. 중질, 잔사유 이런 저급용 기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급 연료 이런 것들도 태우게 되면 굉장한 공해가 발생되는데 아무튼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석탄을 들어갈 때 산소라든지 촉매역할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물을 넣어서 이걸 압착을 하는 겁니다. 그죠? 가열해서 압착을 하면 거기서 이제 가스가 발생되는데 거기서 이제 일부 해로운 가스들을 뽑아내고 일산화탄소라든지 이런 걸 뽑아내고 이 만들어진 가스를 다시 석유화 반응기에다가 넣어서 수소를 촉매를 해서 반응을 시키면 일종의 이제 합성섬유가 만들어진다. 합성석유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이 합성석유를 분별 정류시키는 겁니다. 분별 정류시켜서 결국은 LPG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휘발유, 경유 이런 순대로 이제 여기서 뽑아져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스로 쓰는 거는 이제 LPG가 되겠죠. 그렇죠? LPG가. 자, 그래서 이제 그 세 가지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부를 해봤습니다. 연료 전지가 어떻게 발전이 되는지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않고 화학 반응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천연 가스에 산소를 결합해 청정 에너지인 수소를 분리하는데요. 이렇게 추출된 수소를 스택이라는 부품에 넣고 산소를 주입하면 이온 반응을 통해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스택 모듈입니다. 수소와 산화물의 화학 반응으로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장치로서 저희 연료전지 발전소의 가장 중요한 설비입니다. 그렇다면 이곳의 전력량은 어느 정도일까요? 전력량은 연간 약 1억 6천만 킬로와트아워입니다. 마포구 가정용 주택의 총 수의 약 28%를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가구 수로 따지면 약 4만 5천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또한 그 생산되는 열은 900억 킬로칼로리가 나오는데 가정 수로 따져보면 약 12,000 가구에 공급할 수 있는 양입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전력 소비 지역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분산형 전원 방식을 사용해 어떤 발전원보다 높은 효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기존의 어떤 화력 발전과는 달리 연료의 연소를 통한 에너지 변환 과정이 없이 직접적으로 연료와 산화제 간의 어떤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서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기 때문에 실제로 굉장히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수소 연료전지 발전의 경우에는 특히 우리가 수소를 필요로 하는 곳에서 수소를 생산하고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분산 전원 방식이기 때문에 송전탑 설치 비용을 감축시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송전 손실이 없는 우리가 전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칩니다. 세계 인구는 고령화 시대로 진입하며 점차 증가하고 있고 과학기술의 발전과 융합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있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지금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매장된 자원이 빠른 속도로 고갈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과 차세대 에너지원이 될 새롭고 무한한 자원을 찾아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환경을 지키고
더 많은 에너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노력. 그 중심에 신재생 에너지가 있습니다. 산업혁명은 인류에게 불어온 커다란 바람이었습니다. 철도의 시대를 알리는 증기기관차가 대륙을 누비며 물자를 옮기고 기계화된 공장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놀라운 속도로 똑같은 물건들을 생산해냈죠. 경제의 중심이 농업에서 공업으로 이동한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과 증기기관의 등장, 그리고 기계화 장치의 활용 등 산업혁명을 이끈 요소들은 다양하지만 그중 핵심적인 역할을 한 건 바로 화석연료입니다. 산업혁명의 시작은 곧 세계시장을 좌우할 화석연료의 시대를 예고했죠. 그로부터 130년이 지난 지금, 에너지에 대한 패러다임이 또다시 바뀌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과 스마트 기기들이 일상에 스며든 21세기의 삶은 과거 그들이 상상하던 미래의 모습일 겁니다. 낮보다 밝은 도시의 밤은 우주에서도 보일 정도이죠. 그만큼 가정과 도시, 그리고 각 나라의 에너지 소비량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억 년간 지구 곳곳에 매장돼 있던 화석연료를 본격적으로 사용한 지 200년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바닥이 보일 정도가 되었으니 말이죠. 매장된 화석연료의 양을 통해 앞으로 사용 가능한 기간을 환산해 보니 석유는 50년, 석탄은 114년, 그리고 천연가스는 52년이라는 예측 결과가 나왔습니다. 현대사회의 발전에 기반이 되었고 지금도 충분히 주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화석연료. 이대로라면 고갈되어 이 땅에서 곧 사라질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화석연료의 사용은 인류의 생존을 좌우하는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는데요. 화력발전소 공장, 그리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는 대기 속으로 들어가 지구온난화를 일으킵니다. 지구온도의 비정상적인 상승으로 인해 빙하가 녹고 해수면이 상승하며 생태계의 변형을 초래하고 있죠. 그리고 최종적인 피해는 사람이 고스란히 입게 될 겁니다. 이제 화석연료의 교체는 선택이 아니라 인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일이 된 것입니다.